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해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28일에 금호석유 포착하셨습니다. 글로벌 2위 니트릴 장갑 업체인데요. 위생용 장갑 수요가 늘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5일에 CS 윈드 매수하셨습니다. 풍력발전 타워와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을 생산하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우세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 추진이 기대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2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10월 7일에 MS 오토텍 포착하셨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와 OEM 계약에 임박했는데요. 자회사 명신이 군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8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2일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포착하셨습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 역시 바이든 후보 우세로 신재생에너지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만 7천 원 말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4일에 유엔젤 포착하셨습니다. 5G 코어망 솔루션을 개발하는데요. EBS와 콘텐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로는 5,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호석유 현재가입니다. 3.33% 내린 13만 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S 윈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9% 하락한 10만 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MS 오토텍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87%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3.34% 내린 33,2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젤 현재가 알아보면 4,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2%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신광서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에 FR텍 포착하셨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KT와 27억 원 규모의 5G 중계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1일에 한국정보인증 매수하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모바일 신분증을 독점 공급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10,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8일에 CJ 대한통운을 포착하셨습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부문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네이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기대감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10월 5일에 유엔젤을 포착하셨습니다. 디지털 뉴딜 비대면 서비스 선점 기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2일에 호텔 신라를 선정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주면세점이 5일부터 부분 개장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로는 8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신광서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R텍 현재 주가 살펴보면 1.99% 하락한 5,91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9월 21일에 포착한 한국정보인증 현재 주가 알아보면 7,580원에 거래되고요. 3.19%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CJ 대한통운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0.55% 상승한 1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엔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31% 오른 4,6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66% 오른 7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MBN골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다시 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고요. 블루 웨이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실적 그리고 소비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키워드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 한미글로벌 선택하셨고요. 신광선 매니저는 메디포스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미글로벌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네,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IT를 비롯한 5G, 전기차 다 빠지면서 이 신재생 관련주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주말에 TV 토론을 통해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 우세한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까지 나오면서 노년층의 표까지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0월 달 시장을 봤을 때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3일 날 이 대선에 승리하고 민주당이 또 장악을 한다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장 반등 시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판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PM 기업이라고 해서 건설 사업 관리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뭐 두산중공업 관련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해가지고 뭐 기획이라든가, 우리 최근에 이제 좀 큰 규모의 어떤 그 공사가 들어가면은 타당성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 뭐 분석이나 설계, 조달, 감리, 이런 그 관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상황하고 사후 관리 업무까지 맡아보는 회사를 바로 이 건설사업관리, 바로 PM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PM 기업 중에서 한미글로벌이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 국내 곳곳에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투자한 건데요. 사실 이 PM이라는 것은 어떤 그 건물 같은 경우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 커지게 되면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라든가 뭐 다리, 그러니까 교량이죠. 교량, 뭐 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물 사업 관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내에서도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건설 사업 관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건설 사업 관리에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뭐 매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보시면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현 쇼바라시 도조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PM 용역으로 참석한 적이 있어서 아마 태양광 관련해서는 또 이 가장 많은 이 PM으로 참여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도 갔었고, 경북, 강원, 경남, 서울 송파까지도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에 지금 그 PM 용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출이 나왔던 거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작년 매출이 뭐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 관련주라든가 IT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관련주에서 국영GNM, KC코트레, 그다음에 SDN, 신성ENG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시장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1월 대선을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종목들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 힘들겠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많은 그 어떤 그 PM에 참여를 해서 용역을 수주했고, 앞으로 어떤 매출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인제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커질 수 있는 시장 대비해서 이 한미글로벌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 11월 3일을 보고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몰랐던 그런 숨겨져 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수록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열어서 가격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는 14,000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그동안 주가가 1년 정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런 그 신재생 관련해서 이 많은 이야기 나오고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11,000원까지 갔다가 좀 빠진 적이 있었고요. 9월 달 들어서 다시 또 10,000원 넘어갔다가 좀 빠졌었고, 지금 다시 그 10,000원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 기준으로 13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100억이 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 시간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한 40억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거래대금이 100억 정도 이상 유지한다면은 시장에서도 이제 한미글로벌을 슬슬 좀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상승 타이밍에서는 11,000원, 그러니까 11,000원을 못 넘었던 가격인데 최소한 11,000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9,5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저는 매수를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11월 달에 바이든이 한다면 13,000원까지도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원 대응해서 단기적인 수익에 한번 좀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저점까지 내려온 다음에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단기적인 이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강선 매니저와 메디포스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적인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일단 국내 1위 업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대열 보관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최근 이제 한 2, 3년 내외로 출산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부인과에서도 영업을 많이 할 텐데, 제대열 은행에다가 태아 태반을 보관하는 비용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뭐 하는데, 그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메디포스트가 그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음성 판정을 나왔죠. 물론 이제 가족들은 아직 낳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지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태아 태반 관련된 치료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치료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반대론자인데, 이에 대해서 그 태아 관련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를 쓰면서 코로나가 음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된 업체죠. 미국의 에서시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제 이제 멀티스템을 활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호흡 증후군, 사이토카인이 발생했을 때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사실 걸렸을 때 이 호흡 증후군이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조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백신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코멘트를 좀 많이 지금 이제 날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대선 10월 4일 전후로 아마도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뭔가 뉴스플로우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CRMO 사업을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CMO와 CRMO의 차이가 뭐냐면, CMO는 이제 약간의 좀 표현을 하자면 투박한 공장에 대한 느낌, 이제 바이오시밀로 관련된 투박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 물품을 좀 보는데, CRMO도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포 공장보다 세포 은행 쪽으로 보셔서 좀 더 미세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탁하고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CRMO라고 하는데, 국내 유일의 CRMO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메디포스트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1위 제대열 보관과 또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디포스트고요. 지금 차후 CRMO 사업 주도 가능성까지도 농후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차트 열어서 가격 잡아볼까요? 네, 일단 제가 대부분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 동반하는 이제 종목들 가지고 나오는데, 이 종목이 09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대량 거래가 9월 28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올 텐데, 이때 1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탄력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62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정도 가격 구간이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은 길게 한번 10년치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거의 대바닥권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때 대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빠지고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여러분 유심하게 관찰만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요, 지금 약간 좀 뜨고 있는데 매수가는 한 29,000원 내외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이 이전에 한번 거래량 터졌을 때 20%, 30% 급등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전에 전고점 근처죠. 34,000원 선, 손절가는 24,0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현재 29,0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3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24,000원으로 정리할게요. 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두 분의 시장 전략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최현덕 매니저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약세가 나왔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주 초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밤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데드라인을 제시한 게 이제 오늘 밤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내일 아침까지가 되겠죠. 이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이제 미국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카운터파트인 모리슨 재무장관은 17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순방을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UAE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해외 순방을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이 데드라인을 제시해서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협상 가능성은 좀 적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협상한다 하더라도 집행까지는 뭐 대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다만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장은 대선 전에는 이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을 좀 쉽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 없다 하더라도 악재는 대부분 좀 반영됐다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간 매도가 지난주에 요 시간대 보면은 기간 매도가 하루에 막 오전 시간에 한 200억 나왔었는데 지금은 기간 매도가 이제 70억도 안 나온 상황에서 좀 줄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오늘 아침에 250건이 나왔다가 현재 지금 수매수 전환됐거든요.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큰 반등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작은 반등 정도,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좀 반등세로 좀 보시면 대응한다면은 아마 지난주에 좀 힘들었던 부분을 다소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강한 매니저 말씀도 들어볼게요. 이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조심하시자고 경고를 많이 좀 해드렸었고 현금확보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뭐 많은 비난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장 하락이다 특히 코스닥이 좀 하락폭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그냥 일정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제 목요일날 10월 23일에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아직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외부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백신과 치료제 관련돼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한 이 외문 자문단 백신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련돼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뭐 앞서 말씀드린 메디포스트나 이런 종목들 특히 저는 이제 아마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지수 하락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특히 코로나 치료 백신 쪽으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해서 뭐 수익을 좀 든든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23일 미국 FDA 외부 자문단 회의 결과 귀추를 한번 주목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